이번 시간에는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의 두 번째 시간인데 전 시간에 세포 분열에 대한 대략적인 기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체세포 분열의 특징을 염색체의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네, 먼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체세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체자, 체세포의 이 체는 뭘 뜻하는 거냐면 몸체자를 얘기를 해요. 우리 체육할 때의 그 체자인데요. 그래서 체는 몸을 뜻하기 때문에 체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를 체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체세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세포도 체세포예요. 우리 몸의 일부분이니까요. 피부에 있는 세포도 체세포, 손톱에 있는 세포도 체세포인데 생식세포는 제외가 돼요. 생식에 참여하는 정자와 난자 같이 생식세포는 체세포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체세포들의 염색체 수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 여러분 전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죠? 사람의 염색체 수는 몇 개? 46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카락에 들어있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몇 개일까요? 네, 46개. 피부에 있는 세포도 염색체 수는 46개. 손톱에 있는 세포도 염색체 수는 46개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체세포가 분열하는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체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체세포는 이렇게 모두 다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인 경우에는 모두 똑같은 개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도 염색체 개수는 일정하게 분열이 됩니다.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체세포 분열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체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인데 그럼 체세포 분열이 언제 일어나는지 좀 살펴볼게요. 먼저 아까 살펴봤던 머리카락에 있는 세포, 이 세포는 언제 분열을 하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자라죠. 머리카락이 자랄 때 이 머리카락의 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해서 길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세포가 하나였다면 이 체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두 개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체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머리카락 길이가 점점 길어지겠죠. 그리고 피부에 있는 세포는 언제 체세포 분열을 할까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 몸에 상처가 나왔어요.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아물 때 이때 피부에 있는 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피부리 칼에 베었어요. 이렇게 베었어요.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 피가 나오던, 베어서 피가 나오던 부분이 새로운 피부로 메꿔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해서 메꿔졌느냐? 주변에 있던 피부 세포들이 체세포 분열을 해서 메꿔준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아물 때, 이때에도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손톱에 있는 세포는 마찬가지로 손톱이 자랄 때, 이럴 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체세포 분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염색체의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머리카락, 피부, 손톱에 있는 염색체 개수는 모두 46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전 시간에 봤던 그림인데요. 이게 사람의 염색체 46개를 나타낸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이렇게 2개씩 존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았으면 나머지 하나는 어머니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한테 반, 어머니한테 반을 받고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했었어요. 자, 이걸 기억하고 이제 체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제 그릴 건데요. 네, 이게 바로 세포예요. 세포를 나타낸 건데 세포에는 핵막이 있죠. 일단 핵막을 그려볼게요. 핵막이 있고 이 안에는 염색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아직 복제하기 전이고요. 분열이 시작되기 전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가 실처럼 늘어져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한테 받은 것은 선생님이 염색체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아버지한테 받은 거 염색체 파란색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그렸고요. 엄마한테 받은 거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엄마한테 받은 거 빨간색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자, 그러면 이 염색체끼리는 지금 선생님이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엄마가 준 거, 그리고 아빠가 준 거, 파란색으로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그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선생님이 두 쌍을 그렸죠? 이 염색체를 무슨 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요거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염색체들도 마찬가지로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총 염색체는 몇 개 들어있어요? 지금 이 세포 안에 4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체세포 분열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열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작업이죠. 네, 유전물질이 복제가 돼요. 유전물질이 복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긴 것이 복제가 됐어요. 복제가 되면 가운데가 묶이죠. 가운데가 묶이고 그리고 서로 응축이 돼요. 실이 실패에 이렇게 돌돌돌돌 말리듯이 염색체도 실처럼 풀려있던 염색체가 응축이 되어서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바뀐다라고 한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요 염색체 파란색 긴 거 염색체는 이 과정이 일어나서 이제 실처럼 풀린 염색체가 아니라 나비 모양의 염색체로 변해요. 마찬가지로 이 짧은 파란색 염색체도 복제가 되고 응축이 되어서 조그만한 나비 모양의 염색체를 만들고 엄마한테 받은 것도 해볼게요. 엄마한테 받은 이 빨간색 염색체도 복제가 되고 응축이 되어서 이렇게 나비 모양의 염색체를 만들고 이 조그만한 빨간색 염색체도 복제가 되고 응축이 되어서 이렇게 나비 모양의 염색체를 만들게 돼요. 자, 그 다음 이 염색체들이 만들어진 염색체들이 이번에는 가운데에 정렬이 일어납니다. 가운데에 줄을 서요. 만들어진 염색체들이 이렇게 가운데에 줄을 서요. 가운데에 줄을 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거 여러분들 염색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염색체는 여러분 알다시피 요렇게 한 가닥의 염색체가 복제가 되어서 가운데가 묶인 거였죠. 그래서 요 가닥가닥 하나하나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것은 염색체.
분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배열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염색체가 염색분체로 나누어져요. 이렇게 딱 반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반이 나누어지니까 원래는 이런 나비 모양의 염색체였다가 반이 나누어지니까 이렇게 일자 모양의 염색분체 두 개로 분리가 되겠죠? 이게 분리가 되어서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파란색 나비 모양의 염색체가 반으로 갈라져서 양쪽 끝으로 이동. 파란색 조그만한 염색체도 염색 분체로 나뉘어져서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하고, 빨간색 긴 염색체도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되어서 양쪽 끝으로 이동, 그리고 조그만한 빨간색 염색체도 염색 분체로 분리가 돼서 양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네, 이렇게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핵막이 다시 생기고, 그리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요. 세포질이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지면서 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핵막 한번 그려볼게요. 각각의 세포에 이렇게 핵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염색체를 그려볼 텐데, 원래는 이렇게 응축되어 있던 염색체가 이제 다시 실 모양으로 변해요. 실 모양으로 변하는데, 지금 여기다가 염색체를 그리려고 하는데요. 일자 모양으로 그릴까요? 아니면 X자 모양으로 그릴까요? 네, 바로 전 단계를 보시면 돼요. 이 전 단계의 염색체 모양 어떤 모양이에요? 일자 모양이죠. 그래서 파란색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길게 일자, 각각 하나씩 반으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핵 속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빨간색도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씩 각각의 딸세포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세포 분열이 다 되었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는 핵막이 있고요. 핵막이 있고,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로 유전물질 복제가 일어나고, 핵막이 있고,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져 있어요. 자, 이랬는데 있었던 핵막은 사라지게 되고 염색체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염색체가 이번에는 중앙에 배열이 되고요.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되어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양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핵막이 다시 생겼고요. 염색체는 다시 실처럼 풀어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모세포와 모양이 똑같은 딸세포가 몇 개 생겼어요? 2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모세포의 염색체 개수 몇 개? 4개. 딸세포도 각각 염색체 개수 4개, 여기도 4개. 해서 체세포 분열은 딸세포가 몇 개가 생기고, 딸세포 2개가 생기고, 염색체 개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염색체 수는 일정하다. 체세포 분열의 특징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를 분열 전 또는 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나타나는 부분을 전기, 중앙에 배열되는 부분을 중기, 그리고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되어서 양 끝으로 이동하는 시기를 후기, 그리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핵막이 생기고 다시 실처럼 염색체가 풀어지는 시기를 말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 순서 알아두시길 바래요.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리고 교과서에는 이렇게 분열 전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중기 때에는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 이렇게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거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간기일 때는 핵막이 있어요. 핵막이 있고, 그리고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 파란색으로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그리고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 빨간색으로 마찬가지로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그래서 상동 염색체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염색체가 복제가 되어서 X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응축이 돼요. 그래서 두꺼워지죠. 자, 그래서 파란색 긴 거, 짧은 거 나비 모양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도 큰 거, 빨간 거 큰 것도 나비 모양으로, 작은 것도 나비 모양으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중기 때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염색체들이 어디에 배열돼요? 중앙에 배열되게 돼요. 중앙에 배열.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리고 빨간색 엄마한테 받은 것도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가 중앙에 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 배열됐던 염색체가 이제 반으로 나누어져요. 반으로 나누어졌으니까 이제 나비 모양이 아니고 일자 모양, 나비 모양이 아니고 일자 모양으로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되어서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합니다. 빨간색도 분리가 되어서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각각이 딸세포 각각의 세포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말기 때에는 핵막이 다시 생기고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핵막이 생기고, 그리고 파란색 염색체 몇 개? 2개, 일자 모양으로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그리고 엄마한테 받은 빨간색 염색체도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체 개수가 같고 딸세포가 2개가 생기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피부나 머리카락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입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좀 살펴볼게요. 분열 전에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DNA가 복제가 된다. 전기 때 핵막을 둘러싼 핵막이 사라지면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난다. 여기 막대 모양의 염색체 나타났죠? 다음에 중기 때 염색체가 세포의 가운데에 배열. 가운데에 있는 거, 이게 바로 염색체예요. 중앙에 배열이 되었고요. 그리고 후기 때에는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되어서 세포 양 끝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핵막이 다시 생기고 염색체가 풀어지며 세포질이 나누어진다. 지금 세포질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과정이 보여지고 있죠. 세포 2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1번,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같다. 2번, 분열 후에 몇 개의 딸세포가 생긴다? 2개. 3번,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는 언제이냐? 사람과 같이 다세포 생물인 경우에는 성장을 하거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등 없어진 세포를 보충할 때, 이럴 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이런 영화가 있었다. 고대 공룡의 필반 모기가 갇혀있던 후박 화석에서 공룡의 피를 추출하여 공룡을 만들어낸 영화. 물론 지금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이야기. 하지만 이런 상상을 가능하게 한 건 바로 세포 안의 이것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유전 물질. 우리는 실제로 복제양 돌이나 다른 복제 동물의 탄생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기존 동물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모든 유전 정보가 동일한 복제 동물을 만들었다는데 그 세포 하나로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니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세포를 체세포라고 하는데 생물은 이 체세포의 수를 늘려 생장하거나 상처로 손상된 부위를 대체하는 세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체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며 이때 유전 물질도 동일하게 복제가 된다. 세포에는 대부분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핵이 있는데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이 핵 속의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진 상태에서 DNA가 복제된다. 체세포 분열이 진행되면서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난다. 이후 염색체가 세포 가운데에 배열하고 각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세포 양쪽 끝으로 이동한다. 이때 두 염색 분체는 한쪽의 DNA가 복제되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서로 같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두 개의 딸 세포는 각각 모세포와 유전 정보, 염색체의 수와 모양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체세포를 이용하여 복제 동물을 만들면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개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네, 스스로 확인하게 풀어볼게요. 1번, 분열 중인 세포에서는 유전 물질이 꼬이고 뭉쳐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난다. 2번, 체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두 개의 딸세포는 각각 모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다. 3번,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진 상태로 분리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서로 엉켜서 정확하게 염색체가 반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 풀어볼게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에는 이것이 분리되어 각각 딸세포로 들어간다. 뭐가 분리가 되어서 염색 분체가 돼요? 네, 염색체가 분리되어 각 딸세포로 들어간다. 염색체가 분리가 되어서 염색 분체가 딸세포로 들어가는 거죠. 네, 오늘 배운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